이번 주 시민데스크,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률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방송된 YTN 백신 접종 보도를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생생한 이슈의 현장을 누비는 뉴스가 있는 저녁 가보니의 주인공 양시창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이 늘어난 백신 접종률만큼이나 높아진 기온에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을 실감하실 텐데요. 이 가정에선 이미 에어컨 사용이 일상화되셨을 겁니다. 바로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에어컨 사용 지침 기억들 하실 텐데요. 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 잊지 마시고 주기적인 환기와 공기순환, 개인 방역 수칙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평가님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주셨을까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 시민데스크가 개편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점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전한 YTN 뉴스가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리뷰 Y 시간에는 이 YTN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도 내용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 코로나19 관련 YTN 보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코로나19 백신의 60대 이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20%를 넘어서 3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들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도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백신 접종 전후의 유의사항이라든가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반응과 그 대응 방법, 또 20대에서 50대까지는 나는 그럼 언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높으실 거고요. 백신 접종 후에 집단 면역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이슈들로 관심이 모이고 있죠. YTN 보도는 대체로 이러한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아주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이제 생활형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평가님께서는 이 백신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백신 접종 100일째 넘어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관련 보도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면 뉴스 검색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란 키워드를 검색해서 해당 기간에 YTN 기사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한번 보니까 총 112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간의 뉴스를 전부 가지고 연관어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YTN의 보도에서 사망자나 아니면 위중증 환자 관련 연관어가 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마도 사망자 관련 보도는 해외 국제 뉴스에서 어디에서 사망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부각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4시간 반복되는 그 특징 때문에 이런 검색어들이 좀 연관어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뭐 국제 뉴스도 있겠고 또 24시간 뉴스이다 보니 단신 기사도 다른 데보다 많이 처리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사망자라든가 위중증 네. 이런 게 해외 사례를 좀 전하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흐름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YTN의 보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이제 찾아봐 주신 내용 한번 볼까요? 예, YTN 보도에서는 예방 접종의 시작과 함께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방역 수칙 준수 현황,
상황, 그리고 예방 접종 그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의료 현장에서의 혼선, 이것을 잘 짚어준 보도들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지난 6일 전국 곳곳 위태로운 야외 술판 실태를 알린 보도, 또 한 대기업 직원 12,000명 전체가 화이자 백신을 예약했다라는 그 질병청 직원의 실수를 전한 보도가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이 보도는 느슨해진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들게 하고 당국과 현장 의료진에게 좀 더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좋은 보도라고 봤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웠던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난 5일 토요일에 방송된 최근 사흘간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접수 3,600건 늘어, 이 보도는 접종 이상 반응의 신고 건수만 높아졌다라고 단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접종 건수가 늘어나면 이상 반응 신고도 당연히 증가할 텐데요. 이렇게만 언급을 하시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상 반응이 늘었는지, 또 이 접종 상황은 그 3일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이에 대한 질병청 예방접종 추진단의 분석은 무엇인지 취재를 통해서 설명이 좀 필요했던 보도라고 보입니다. 이 접수 숫자가 아니라 비율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실제로 늘었는지,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서 단순히 이상 반응 신고가 는 거는 또 당연한 어떻게 보면 결과일 테니까요. 그런 비율이나 왜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가 조금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줄긴 하고 있지만 뭐 주말 이동이나 접촉량 늘어나면서 이 해이해진 개인 방역이 불안하긴 여전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주의를 당부해 주셨고 저희 언론의 역할 필요할 텐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백신 관련 이 언론의 보도 행태는 뭐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뭐 백신을 맞고 나서 죽었다. 뭐 상관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선후관계만 이제 강조해서 불안감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 근거 없는 불신을 좀 많이 조장했었죠. 예. 물론 최근에 뭐 조선일보 등 보수 매체들이 이제 백신을 맞자라고 해서 이제 태세 전환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백신을 맞고 나니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식의 선후작용만, 이 선후관계만, 시간적 선후관계만, 예,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3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현재 6월 14일 현재 정부가 이 사망 212명, 그리고 중증 196건,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12건을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중증 3건,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63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한 건도 확인된 것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국민들이 최근에 백신 접종을 기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뒤늦게 언론이 그런 민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책임감 갖고 잘 보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YTN 이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대담이겠죠.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다룬 YTN 대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난 이제 5일날 방송됐던 내용을 조금 유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제목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방심하면 확진자 급증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도 기대했던 대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요.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감염 상황부터, 그리고 백신 관련 궁금증, 그리고 새로이 도입되는 그 얀센 백신이 왜 그 이제 그 예방률이 낮은지까지 전부 다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찬찬히 설명을 해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 YTN의 지금 보도 경향을 보면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는 그런 전체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의 접종은 향후 이제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인적 교류와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 방향 혹은 프레임도 약 서서히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원님께서는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소 아쉬웠던 대담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7일에 유재복 해설위원과 의료 전문가 의사가 함께 출연했던 뉴스 라이브 백신 접종 가속도, 휴일 영향, 다시 신규 확진 400명대 이 대담에서는 백신의 부작용과 또 해열제 복용 시의 주의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두 분 각자가 패널들께서 각자 역할에 충실해 주신 아주 좋은 대담이었었는데요. 아쉬운 점 하나는 해열제 복용 필요 여부와 효과에 대한 이 설명은 해설위원보다는 의사가 직접 발언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했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시점은 특히 시민들이 백신과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YTN 보도에서는 다양한 인터뷰나 대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인터뷰나 대담 패널은 가급적이면 의료보건정책 부문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담당자, 의료 현장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전문가가 분석과 해설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뭐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게 이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 그래야 이제 그게 시청자들의 신뢰 부분에서 뭐 그래서 보통 변호사 불러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 뭐 높은 신뢰 그리고 정보 왜곡에 최소화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복 해설위원이 지금 벌써 한 1년 반째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TN 기자 중에서는 사실 가장 전문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려서 뭐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 풀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뭐 기자는 기자죠. 전문 의료인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대로 해열제 뭐 복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전문 의료인이 답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YTN 이 해설위원이 매일같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출연하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좀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뉴스를 진행하는 이제 편집부에 이제 전달해서 이제 의학 관련 또는 이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 대담을 진행하라고 이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급한 상황에는 이 스튜디오에 해설위원만 나와서 이제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저희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달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백신 접종률 높아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뭐 예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점에 24시간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이 YTN에 요구되는 기대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 시청자들의 이런 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시청자 대표에서 자리하고 계신 평가원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TN은 정말로 24시간 전문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미 100일을 넘겼고요. 그리고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니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접종률을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접종의 필요성과 그리고 접종 관련 행동 요령을 좀 더 부각시켜 주셔서 시청자들이 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캠페인 기구로서의 역할, 그런 것을 YTN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언론의 캠페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YTN 홈페이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코로나19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과 뭐 예방접종 현황을 매일 집계를 하셔가지고 고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시도별 동향이나 뭐 예방접종 센터 찾기 등은 질병관리청의 공식 정보 사이트에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관련된 YTN 보도를 모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 내에서 주요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게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YTN 홈페이지만 접속해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시청자들한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앵커께서 YTN 홈페이지 내의 코로나19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홈페이지 운영에서도 또 YTN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한 번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이런 방안을 내고 실현에 옮겼어야 됐었는데 실행에 옮겼어야 됐는데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기지를 발휘하고 또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는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분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당부하신 대로 좀 더 눈에 잘 띄고 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4시간이 깨어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궁금하다 싶으면 그냥 YTN을 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YTN은 올해 캠페인 구호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상으로입니다. 이게 이 백신 접종으로 이제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YTN이 과학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24시간 깨이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이왕 깨 있으니까 깨 있는 동안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의견 받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님. 네, 가끔은 언론이 앞장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언론이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신 접종이 100일을 넘긴 지금 시점이 바로 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장서야 할 때가 있고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교수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바로 지금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포데믹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정보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성 언론과 보도 전문 채널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존재 이유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와 프로그램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에필로그 Y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슈의 중심을 활보하고 있는 양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이 취재의 꽃은 뭐니 해도 현장이겠죠. 이 화제의 현장엔 뉴스가 있는 저녁이,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양시창 기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보니 코너를 통해서 현장을 누비고 있는 양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보니 코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기자님이 직접 체험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재밌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직접 하셨죠? 네, 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백신 접종을 아직 못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증이 많아서 네.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어떤 백신을 좀 맞으신 거예요? 예비군 또 민방위를 대상으로 한 그 얀센 백신 접종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증상 없으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 증상이 꽤 있었어요. 어떤 증상이었나요? 처음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저녁부터 몸이 으슬으슬 하더니 근육통 뭐 그런 관절 막 이런 데가 조금씩 아프고 약간 미열도 있었고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는 조금 약한 몸살을 앓은 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백신 접종 현장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은데 네. 직접 체험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선택한 아이템이었나요? 제가 발제를 했죠.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맞아요. 있고 이제 엄청 그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제가 직접
하면서 접종을 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네.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과감하게 발제를 해서 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실 때 좀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뭐 지켜야 할 절차가 많았나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럼 어떤 것들이 마음의 있어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백신을 맞기 위한 마음의 준비요? 네, 막 좀 저도 이제 그 얀센 백신 접종 첫날 가서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약할 때는 예약이 돼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또 맞으려고 보니까 조금 며칠 있다 할 걸 그랬나, 네. 좀 반응을 보고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접종을 해보니까 그 의료진들이 꽤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진료도 해주고 또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잘 알려주고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이나 인터넷상으로 보여지는 반응하고 달리 또 실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특히 그 가짜 뉴스가 이제 현 정부의 조금 적대적인 그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퍼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정말 이 고령층들은 이 가짜 뉴스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탑골고 공원이나 네. 뭐 종무 공원 이런 데 가서 이제 여러분을 만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많이들 안 맞으려고 하신다거나 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겠구나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안 맞겠다는 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니, 그럼 보면은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좀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경남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건축 네. 현장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 반대로 이제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왜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양산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가 양산의 평산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차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이제 마을 분들 지나가시길래 좀 여쭤봤더니 전혀 반대를 안 하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가호호를 다 방문해보자. 한번 하나하나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데 그럼 본인이 오겠다는데 그걸 뭐 막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좀 일부 있었지만 정말 반대한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평산마을 주민들은 반대 안 한다는 거를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의 어떤 반향도 아주 좋아서 아주 뿌듯했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럼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터득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대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일단 가보자. 네. 이런 마음이 많이 더 생기고 있거든요. 대답을 정해놓고 가서 하는 취재가 아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어떨까?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또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제 가서 얘기를 듣고 그렇죠. 취재를 네네네.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를 하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은요?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해놓고 쓰지 말아달라. 뒤늦게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뭐 거의 취재 나갈 때마다 거의 있는 편이거든요. 설득을 시키나요, 그러면? 최대한 그분을? 설득도 해보고 네. 하는데 또 그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진 않았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나가면 인터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 여유분을 사람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네, 뭐 현장 취재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뿌듯했던 순간도 있나요? 말씀대로 가본이라는 코너 자체가 뭔가 가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실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도했을 때 그리고 저의 그 가본이의 보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보도의 흐름이 바뀐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응원이나 칭찬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댓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읽을 때 뿌듯하고 이게 확실히 힘들어도 좀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가보니 코너의 이름에 걸맞게 좀 더 다녀보고 싶은 현장들도 있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가보니
현장을 이제 네. 코로나가 빨리 극복돼서 전 세계를 누비고 싶다. 특히 환경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고 네. 남극이나 북극을 가서 한번 환경 문제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좀 어떤 제 욕심이나 좀 교만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보해 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처음보다 그래도 많이들 구독도 해주시고 또 그 반응을 좀씩 더 많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네. 많이 주고 계셔서 관련해서 제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버리지 말고 잘 봐서 좀 이런 정말로 필요한 목소리들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화재 현장에 직접 발로 뛰시면서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주시는,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코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영국 연방이 아닌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계기로 평가받는데 YTN이 화면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오해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G7 보도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은 안 걸고 일본 스가 총리가 가운데 있는 사진만 계속 쓰는 거예요? 시청자 게시판에도 비슷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수상 옆 문재인 대통령을 자르고 반대쪽 스가 일본 총리가 나오게 화면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문 대통령이 G7 정상과 같이 찍은 사진을 조작해서 뉴스에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두 장면을 혼동해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먼저 G7 정상들과 유럽연합, 그리고 이번에는 G7과 초청국 정상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은 영국 연방인 호주, 남아공 등 초청국의 G7 정상과 함께했습니다. YTN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이에 자리 잡은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문제 삼은 화면은 G7 회원국들끼리 논의한 내용을 전한 기사였기에 7개국 정상들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 G7 국가가 아닌 초청국이기 때문입니다. YTN은 코로나19 관련 G7 확대 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 총리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쪽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앉아있는 모습 등 국제사회에서 대우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적합한 영상을 찾아서 붙인 것인데 복잡한 국제관계의 맥락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고 이해하기 좋은 뉴스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교 관련 모니터 의견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K-방역 부각, 한일 정상회담 일본이 취소, 속 좁은 일본 외교, 이 세 개의 리포트를 이어서 보도했는데 외교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세 리포트를 조금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접종 분야에서는 정치적 고려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 차원에서 한일 약식회담에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측이 우리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이유로 결국 응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독도 방어 훈련을 이미 잠정 합의한 회담의 취소 사유로 거론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SNS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환하게 웃고 있고 스가 총리는 혼자 떨어져 있는 G7 정상회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소통 능력의 차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 일본 정치학자 야마구치 지로 교수는 이런 인물을 지도자로 하고 있는 자신의 무력감이 부끄럽다며 통렬한 자기 비판을 내놨습니다. 도쿄 스파원의 기사에 특히 댓글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매년 G7에 참석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진행된다. 웃으면서 일본을 용서할 만큼 강해지자. 뉴스 보며 정신 승리하지 말고 어렵게 발전시킨 나라이니만큼 일본을 압도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합시다. 방사능 오염수, 독도 도발, 역사 왜곡 등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흔히 역사는 강한 자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힘을 기르고 경쟁력을 키워가자는 댓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6월 10기)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1부, 2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인재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과 대처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일상과 건강과 희망을 빼앗겨버린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방사능 유출 피폭에 과학적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인 중에 그렇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도 분명히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과학 프로그램이었던 이유니까 좀 더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10주년 특집이라고 하기엔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집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문법처럼 어떤 시청자들이 충분히 까먹은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새롭게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특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청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밀도 있는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YTN의 이번 특집에서는 평소에 10주년 특집 정도의 밀도량, 그래서 시청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특집이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났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내부 시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 내부 오염도 파악을 위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 1에서 3호기의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만 로봇 촬영으로 인해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발표한 방사능 처리 계획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고 방사능 처리와 관련된 설명을 그래픽과 내레이션으로 다시 설명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원자력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공기업에서 민영화되어 민간 기업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왜 도쿄전력에는 작동되지 않는지, 재난 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도쿄전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참상은 알 수 있었지만 일본 내에 재난 시 작동하는 시스템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기에 방치하다시피 해온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브랜드의 장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채널적 장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청자의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와 탐사 보도물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탐사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탐사되어 있는 사실적 내용들에서 결론을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유도할 수 있는 장르적 우월성을 프로그램 구성에 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다큐멘터리의 거의 대부분의 형식들이 내레이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로 결정되는 게 인간의 사고가 아니듯이 많은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만큼 이 같은 기존의 관습적인 나레이션을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노력이 우리 YTN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나 도표, 그래픽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또 내용을 요약해주는 자막을 활용해서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자막의 경우에는 이전의 다른 다큐멘터리에 비해 크고 선명해서 작은 화면으로 보아도 가독성이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자막을 제시할 때에는 어두운 사각형 안에 자막을 넣어서 글씨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한 점도 좋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사성이 높은 주제인데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차분하고 변화가 없어 시청자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방사능이 있는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자막으로 위험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삼중수소는 삼중수소 잔유물에 대한 내용도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인간에게 어느 만큼 피해가 있는지 쉽게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 UN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